제목 언제나 소중한 너에게. 글 윤지연, 그림 서영. 언제나 소중한 너처럼은 마리몬누의 꽃할머니 프로젝트를 모티브로 진행하였으며 목련 김복동 할머니 내용을 차용하였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너에게. 너와 함께 꽃을 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올망졸망 피어나는 제비꽃을 보렴. 옛날에는 제비꽃을 오랑캐꽃이라고도 불렀단다. 중국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양식을 모두 빼앗아가면 제비꽃으로 나무를 해먹으며 힘든 시간을 버텼거든. 우리도 제비꽃 같은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누구나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사람. 남을 돕는 일은 나를 가득 채우는 일이란다. 옛날에 홀로 살던 늙은 어머니가 시집간 딸 셋이 그리워 찾아갔단다. 첫째와 둘째가 초라한 어머니를 창피하며 반기지 않자 어머니는 막내딸을 찾아가다가 그만 산속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단다. 막내딸은 몹시 슬퍼하며 어머니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묻어들였어. 얼마 후 무덤에서 붉은색 칼미꽃이 피어나 막내딸의 집을 향해 허리를 구부린 채 활짝 웃고 있었단다. 내 옆에 가족과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니? 그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한단다.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가야 한단다. 상 만들었어. 내가 어렸을 적에는 강아지 풀을 많이 갖고 놀았단다. 줄기를 딱 반으로 잘라서 코 밑에 붙이면 수염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강아지 풀은 딱 반으로 가르마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 한쪽이 더 무거우면 수염이 자꾸만 떨어져 버리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를 그르치기 쉽지. 여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생각을 많이 하렴. 열린 마음과 열린 판단, 그것이 너를 쑥쑥 자라게 해줄 거야. 오이 덩쿨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덩쿨손이란다. 덩쿨손이 감아야 할 대상을 애써 찾지 않는다면, 휘감지 않고 위로만 쭉쭉 뻗어간다면 오이를 그렇게 많이 매달 수 없을 거야. 우리 삶도 덩쿨손과 많이 닮았단다. 삶을 헤쳐나가려 애쓰지 않는다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찬란한 오이를 맺을 수 없단다. 아담하고 귀여운 이 꽃은 주름잎이란다. 주름잎은 꼭 한두 송이씩 심심하게 핀단다. 크기도 일이 작은데 조용히 피어 있으니 전혀 눈에 띄지 않지. 이렇게 무릎 꿇고 들여다봐야만 그 예쁨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이 더 많이, 더 크게 보여주려고 애쓰지. 정말 좋은 것을 갖고 있다면 숨기려 해도 은은한 빛이 난단다. 그리고 그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는 수고를 마다치 않는단다. 키 큰 억새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가을을 느낄 수 있지. 억새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강둑이 물에 쓸려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기도 하지. 우리도 억새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즐겁게 한다면 선한 마음들이 모여 세상은 분명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란다. 너보다도 나보다도 훨씬 키가 큰 이 풀은 명아줄이란다. 명아줄란다.
명아주는 어여쁘진 않지만 쓰임이 있는 풀이지.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서 지팡이로 쓰면 그만이거든.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은 모두 명아줄을 지팡이로 짚고 다녔어. 우리에게는 모두 명아줄처럼 꼭 필요한 곳에 꼭 알맞은 쓰임이 있단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한 부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란다. 내가 세상에 왜 왔을까? 잘 생각해 보렴. 국화를 빼고는 가을을 말할 수 없지. 국화는 가을의 향이 이런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국화를 뜯어 그늘에다 곱게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겨울에도 가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단다. 우리도 국화처럼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보자. 내가 떠난 자리에도 내 향기를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차가운 눈과 얼음 속에서 노란 꽃을 피우는 복수초를 보렴. 한겨울의 꽃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라 더욱 반가운 것 같아. 복수는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이란다.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나온 꽃과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니? 차가운 눈을 녹이는 건 따스함이란다. 따스한 마음들이 차가운 마음들을 안아서 녹여주어야 해. 그럼 얼어붙은 마음들도 복수초가 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리 와서 봄을 기다리는 풀들을 보렴. 혹독한 겨울을 나느라 겉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안에서는 강한 생명이 꿋꿋하고 느긋하게 봄을 기다리고 있단다. 초록잎을 펼치고 예쁜 꽃을 피울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더구나. 꽃 피울 봄, 열매 맺을 여름, 추수할 가을, 잠시 쉴 겨울. 내 삶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꿋꿋함과 느긋함. 그것만 있으면 삶의 계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단다. 따뜻한 봄 기운이 퍼지기 전에 후련히 피어나는 꽃이 있단다. 하얀 목련이지. 순백의 목련은 겨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봄을 세상에 먼저 알리는 소중한 꽃이란다. 언제나 소중한 너인 것처럼, 어디서나 소중한 너인 것처럼. 모티브 플라워. 멀리 있을수록 더욱 맑고 정갈한 향기를 전하는 목련은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입니다. 그 모습은 때로는 순백색, 때로는 분홍색으로 피어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아하고 고고하게 다른 꽃들을 아우르듯 계절의 선두에서 봄을 맞이합니다. 말이 못 누는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에서 목련을 떠올렸습니다. 올해로 92세이신 할머니는 여전히 수요 집회에 참석하셔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 한이셨다고 전쟁 피해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나비기금에 전 재산을 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본 정부와 싸우는 것이지 일본 시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대지진 피해를 본 일본 지역에 성금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봄의 문턱에서 우리가 바라던 시간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목련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김복동 할머니. 언제나 우아하고 고고한 자태로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시는 할머니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패턴 스토리. 나무 위에서 피어나는 연꽃. 목련은 고귀함이라는 꽃말처럼 그 자체가 우아합니다. 같은 계절 속 다른 꽃들이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피어나지만 목련은 순백색의 모습으로 다른 꽃들을 아우르듯 고고하게 피어납니다.
다른 꽃들에 앞서 묵묵히 계절을 이끄는 목련의 우아한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고고하게 피어나 자애롭게 계절을 비추는 목련. 봄의 문턱에서 비로소 봄이 왔노라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날이 왔노라고 이야기하는 목련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볼까요? 주서준 씨, 자, 언제나 소중한 너에게. 오늘 이야기 끝.